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3회 이번 온라인 주간의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네, 정철의 송미인곡도 두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네, 여러분 교과서는 216쪽을 펴시면 됩니다. 네, 216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냐면요. 여기 216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강편에 혼자 셔셔 디난해랄 굽어보니 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3이었어요. 자,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학습지, 네, 송미인국 학습지입니다. 이것도 함께 책상에 올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16번 문제까지 풀었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본사 4. 네,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내용상 나뉜다고 했는데 이제 본사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행에서 42행 부분이에요. 학습지 1쪽을 보면요. 이렇게 본문에 왼쪽 편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33행부터입니다.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자, 모첨이라는 거는 단어 뜻풀이 있죠? 단어 뜻풀이가 없나요? 교과서에 없네요. 교과서에 여러분 현대어 풀이기 부분을 보세요. 네, 교과서를 보시면요. 여기가 원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현대어 풀이라고 했죠. 네, 모첨은 초가집이다. 나와 있죠. 네, 초가집 찬 자리에 밤이 깊어서 돌아왔어요.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그쵸? 네, 이걸로 볼게요. 자, 이때 이 초가집이라는 것은 바로 화자가 밤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니 낮 동안에는 뭐 산에도 갔다가 이 물가에도 갔다가 했잖아요.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해서 그 사람을 만날까 해서 막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는 여기에 모첨에 초가집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모첨이라는 것은 화자가 사는 집이겠죠. 화자의 집. 자, 그런데 차가운 자리라고 했습니다. 찬 자리.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집에 도대체 화자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차갑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여자친구 사귀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 한여름인데도 옆구리가 시려, 옆구리가 허전해, 날이 이렇게 더운데 내 마음은 춥다, 막 이런 말 하는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 하는 친구 본 적 없나요?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때 뭐 정말로 물리적으로 차가운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하자가 독수 공방하기 때문에 임과 헤어져서 혼자 지내는 곳이고 혼자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이부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갑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발간난고. 자, 반벽, 벽의 가운데죠. 이 절반이니까 벽의 가운데에 걸려있는 푸른 등불. 그러니까 침실에 켜져 있는 그 무드등 있죠? 침실 스탠드. 그게 이제 푸른 색깔을 띠는 등인가 봐요. 그게 켜져 있는데 도대체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밝게 켜져 있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침실 무드등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켜져 있는 걸까요? 이거 화자가 임이랑 함께 잠자리에 들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켜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쓸데없이 켜져 있는 느낌? 왜냐면 화자 혼자 지금 잘 건데요. 굳이 이렇게 무드등 없어도 되는데요. 근데 이 침실 스탠드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밝게 켜져 있는가 하면서 약간 탄식하는 것 같죠? 학습지를 바로 한 번쯤 볼까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네, 겨우 2행 읽었지만 학습지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번 문제입니다. 지읒이 바로 뭐냐면 반벽청등이에요. 그렇죠? 자, 이 반벽청등은 누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까? 누구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까? 네, 바로 임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과 비슷하죠. 임도 계속 화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도 이미 올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침실에 켜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화자의 모습과. 자, 그리고 이 반벽청등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의 어떤 정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했죠. 어떠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임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침실에 분위기 있게 무드등이 켜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침실에 화자 혼자 있죠. 임이 없죠. 그러면 이 임을 위해서 켜놓은 이 청등을 봤을 때 화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깊게 일어날까요? 그쵸? 외로움이겠죠.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가 더 크게, 깊게 환기가 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학습지보다 옆에 현대 어플이가 있어서 교과서를 보는 게 낫네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오라며 날이며 해 뜨며 바자니니 자, 낮 동안에요. 산에 올라갔죠?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그 화자의 소망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산을 내려와서 물가로 가게 됩니다. 자, 물가로 내려갔죠? 그렇게 헤매면서 서성거렸어요. 엄청 돌아다녔죠. 그쵸? 그랬더니 어느덧 힘이 다 빠져서 너무 지친 거야. 피곤해서 풋잠을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성이 지극하였던지 꿈속에서 님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 이 정성이라는 건 어떤 정성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또 학습지로 가보겠습니다. 18번 문제. 37행의 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가 임을 보기에 낮에 한 일들을 간략하게 제시한 부분, 바로 방금 살펴본 35행 부분이죠. 오라며 날이며 해 뜨며 바자니니 이 부분이요. 자, 여러분 이거 낮에 한 일을 간략하게 제시한 거이면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네, 열거법 맞겠나요? 화자가 한 행위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음 19번 문제. 화자가 지금 이 작품에서 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이 매개체가 뭐예요? 현실에서는 임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임을 만났죠. 네, 꿈은 화자가 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다음 20번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 다시 또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정성이 지극하여 꾸맨 임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시라. 여기 쉐라는 구나. 현대 국어로 하면 뭐뭐 하구나. 적어줄까요? 안 적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적어볼게요. 뭐뭐 하구. 자, 이게 쌤이 오늘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이라서 잘 안 써지는데 알아보겠죠? 뭐뭐 하구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쉐라가. 네, 그러니까 이거 감탄형 어미 사용했으니까 영탄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옷 같았던 임의 얼굴이 반쯤이나 늙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전에는 옥이라는 보석처럼 그 왜 에메랄드 색깔의 보석 아나요? 네, 할머니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보석인데 뭐 옷가락지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에메랄드 빛이에요. 연두색 비슷한. 자, 그 옷과 같이 그 예쁜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던 우리 임의 그 아름답던 얼굴이 꿈에서 봤는데 지금 현재 꿈속에서는 반쯤이나 폭삭 늙어버린 거야. 주름이 막 자글자글한 거야. 그러면서 하자가 탄식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바로 20번 확인해 볼게요. 치읓에서 방금 그 부분이에요. 임의 얼굴이 옷같이 좋았을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반쯤 늙은 것은 언제일까요? 네, 바로 하자가 임의 곁에 있었을 때, 임을 모시고 있었던 그 과거에는 임의 얼굴이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자의 꿈속에서 화자가 지금은 임의 곁에 없죠. 임을 모시고 있지 않죠. 네. 자, 지금은 임의 얼굴이 이렇게 반쯤이나 이렇게 폭삭 늙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가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대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본문을 확인해 볼게요. 자, 꿈에서 어쨌거나 이 임을 만났는데 마음에 먹고 있던 이야기들을 실컷 아래려고 했어요. 자, 그동안 임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 하자가 언젠가 임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었던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를 실컷 얘기하려고 했어요. 꿈에서 임을 만나서. 자, 근데 이 마음에 먹었던 그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21번 문제. 누구누구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철수씨, 그동안 제가 당신 생각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만을 생각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임에 대한 하자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말들이겠죠. 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본문을 확인해 볼게요. 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계속 연달아서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막 반갑고 그래서 눈물이 막 계속 연달아서 쉬지 않고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정을 못 다하여 막 목이 막 꺼이꺼이 막 매는 거예요. 막 목이 이렇게 매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철수씨,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서. 그죠? 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또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가 하고 이 새벽에 닭이 우는 거죠.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깨버린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좋아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났는데 이 꿈을 지금 계속 꾸고 싶은데 맞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겠어요. 정말 막 허무하기도 할 거고요. 꿈속에서 너무 좋았는데 임을 봐서 좋았는데 꿈에서 깼을 때 이게 꿈이었어? 현실이 아니었어? 임을 만난 게 그게 꿈이었다니 하면서 정말 허탈감에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쵸? 정말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요. 이거 감탄사입니다. 헛일이로다. 네, 여기 감탄사 사용됐으니까 영탄법이고요. 헛일 맞죠? 현실이 아니었어요. 꿈이었어요. 꿈. 헛거잖아요. 그쵸? 헛일이로다. 꿈이었구나. 이 말이에요. 꿈이었구나. 이님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야? 님이 없어요. 아무리 두리번 걸어봐도 꿈속에서 님을 봤던 거지 현실에서 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지금 님이 없는 것을 지금 인지하게 되는, 님을 봤던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막 허탈감에 빠져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요렇게 하니까요, 이 본문으로 보니까, 네, 살짝 놓쳤네요. 여러분, 여기 오련된 개성에 잠은 어디 깨뒀던 곳까지가 바로 본사사입니다. 본사사. 네, 학습지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쵸. 여기까지죠. 오련된 개성에 잠은 어디 깨뒀던 곳까지. 이게 본사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을려의 하소연 세 번째였습니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자, 학습지에 그러면 본사 4부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볼게요. 22번 문제입니다. 시적화자는 꿈속에서 임을 만났죠. 그 키역, 밑줄 친 키역이 바로 마음에 먹은 말씀이에요. 이거 임에게 전달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확인했죠. 일단 답은 전달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전달하지 못했다. 자, 왜 전달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두 가지 이유인데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막 목이 꺼이꺼이 메이고 그다음에 마침 닭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잠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음은 이제 23번 문제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허사루다. 이님이 어디 간고? 아까 쌤 설명했습니다. 꿈이었어. 이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두리번 찾아도 이미 안 보여요.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뭐가 보일까요? 이미 보일까요? 이미 창밖에 와 있을까요? 화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죠. 없어요. 창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봤더니 그냥 이것만 있어요. 어여쁜 그림자. 이것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다 했습니다. 자, 이때 이 그림자라는 것은 바로 화자의 그림자겠죠? 화자가 창문 열고 밖을 바라보니까 화자의 그림자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를 어여쁜이라는 수식어를 썼거든요. 이거는 현대어플이 보세요. 예쁘다가 아니죠. 가엾다,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현대국어로. 그래서 불쌍한 그 가엾은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다. 불쌍하죠? 옆에 임과 함께 있다면 하자의 그림자 옆에 임의 그림자도 함께 생길 텐데 너무 불쌍해요. 혼자 있어요. 그림자가 하나밖에 안 생겼어요. 불쌍한 그림자죠? 이것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그 임을 못 만날 바에는 차라리 죽어서 죽어서 없어져서 라는 뜻입니다. 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어서 나궐 떨어지는 달빛이죠.
달빛이 이렇게 아래로 쫙 지상으로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 떨어지는 달빛이나 되어서 님이 계신 곳 창 안에 번듯이 환하게 비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현실에서 이를 만나지 못하니까. 자, 여기까지 결사 1입니다. 결사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결사 1. 자, 결사 1의 내용을 학습지에 정리된 걸 보면요. 을려의 결심이죠. 비체리라 라는 이 의지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자 하는. 죽어서라도 임에게 뭔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결사 1번의 문제 풀어볼게요. 23번. 자, 화자가 티읕처럼 말하는 이유. 티읕은 그거죠.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이 부분이에요. 자, 꿈에서 깨어서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자, 꿈속에서 임을 만났는데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았을 때 허탈감, 아쉬움, 상실감 더 크게, 더 깊게 막 몰려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꿈에서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 여자 가수 만나서 막 되게 좋았어. 데이트하는 꿈 꿨어. 근데 그때 갑자기 알람이 삐리링 삐리링 울려가지고 학교 갈 시간이 돼서 깼을 때 기분 되게 나쁘고 꿈속에서 우리 그 블랙핑크 친구들 만났는데 어디 갔어? 하면서 막 블랙핑크에 제니가 있나요? 제니? 맞나? 그 제니 엄청 예쁜 친구 블랙핑크 맞아요? 아무튼 그 친구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니를 꿈에서 봤는데 만약에 학교 가야 되는 알람이 울려서 깼을 때 그 허탈감, 아쉬움, 상실감 이런 거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 24번 문제. 이러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5회. 어여쁜 그림제 날 조찰 뿐이로다. 이 부분이죠. 그림자가 혼자 있죠. 임과 함께 있지 않고. 그래서 불쌍한 그림자만이 있다. 이렇게 그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직접적으로 외롭다, 허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결사 이 부분을 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칸입니다.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구잠비나 되쇼셔. 자,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일까요? 지금 요 앞에까지는 을려의 하소연들이었잖아요. 을려가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죽어서 달빛이나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비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추겠다. 이렇게 하니까, 감녀가 을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신님, 달이 뭐예요, 달? 달 하지 말고 이 기왕이 죽어서 될 것 같으면 굳은 비가 되세요. 쇼서. 그리고 명령형 어입니다. 자, 굳은 비가 되세요. 이렇게 감녀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학습지에는 보면은 이 마지막 결사 이 부분을 감녀의 위로의 말이라고 했는데 위로 또는 조언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조언의 말 여러분들도 추가해 주세요. 네, 조언.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25번 을려가 되고자 하는 피읍 바로 나걸이죠. 감녀가 추천하는 히읗 구잠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감녀, 을려의 태도의 차이를 파악해 봅시다. 자,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네, 둘 다 잠시만요. 어떻게 된 일이지? 잠시만요. 네, 둘 다 공통점은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걸은 이미 계신 곳을 멀리서 비추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존재예요. 포인트, 멀리서 비춰요. 이미 계신 곳을. 가까이 가서 닿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하자의 태도는 멀리서 임을 바라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반면 히읗, 구잔비는요. 어때요? 막 그냥 보슬비 말고 쫙쫙쫙 막 퍼붓는 그 거세게 퍼붓는 그 굳은 비요. 이거는 임의 옷을 적시면서 임한테 아주 가깝게 밀착해서 내리는 비인 거죠. 임의 살갗에 그냥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가깝게 밀착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화자의 태도는 임 가까이에서 임과 함께 하라는 적극적인 태도. 기왕이 죽어서 될 것 같으면 말라고 멀리서 보냐. 기왕이 가까이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하지. 라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나요? 네, 이렇게 나걸과 구준비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는요. 교과서 217쪽의 학습활동 보세요. 교과서 217쪽의 학습활동 2번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여기 학습제도 쌤이 적어두었죠. 여러분 선생님이요. 교과서 학습활동을 따로 이 교과서에 가서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것들을 전부 다 이 학습지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가서 보진 않을 거고요. 이 학습지만 보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26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48행을 보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작품은 전격가사일까요? 병격가사일까요? 자, 전격가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그 시조, 평시조 기준으로요. 시조 마지막 종장의 형식이랑 이 가사의 마지막 행의 형식이 일치하면 전격가사. 거기서 어긋나면 병격가사예요. 여러분, 시조 마지막 종장이 어떻게 되죠? 형식적으로? 사음보인 거는 맞고요. 그 한 음보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얘기해 본다면 3, 5, 4, 3이죠.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이렇게 되죠. 근데 물론 그 음보의 글자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 정도는 허용이 돼요. 가감은. 그런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시조에서 시조 종장의 첫 음보 3글자는 무조건 고정, 지켜져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작품 한번 볼게요. 그냥 교과서로 보겠습니다. 여기요. 각시님, 다리아카니아 구잔비나 대쇼셔. 끊어볼까요? 각시님 3글자죠. 다리아카니와 6글자, 구잔비나 4글자, 대쇼서 3글자입니다. 3, 5, 4, 3 되는지 보세요. 여기 3 맞죠? 여기도 4, 3 맞죠? 네, 다리아카니와는 6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른 음보에서 이 글자 수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는 상관이 없고요. 그 시조 종장에서도 첫 음보의 글자 수 3글자로 고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가사에서도 마지막 행의 첫 음보가 이게 3글자인지 보면 됩니다. 예, 3글자 맞죠? 네, 시조 종장의 형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전격 가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27번 문제를 볼 텐데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왔어요. 이 송매인곡이 3위인곡의 후속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충신 연주지사고 내용이 거의 같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 3위인곡의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거의 발상이 비슷해요. 차라리 시어디요.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플라워, 이때 플라워입니다. 자, 꽃, 나무 가지마다 가는 데마다 족족 앉아 다녀서 그 꽃의 향기를 날개에 뭉쳐요. 그 꽃의 향기가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아 앉겠다. 그렇게 하면 님이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상관없다. 님이 나를 못 알아봐도 나는 그렇게라도 님을 따르려 하노라. 님과 함께 있으려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의 화자의 태도상의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답이 적혀 있죠? 학습지에. 삼위인곡에서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임을 따르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미인곡에서는요. 임에게 자신의 심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요. 그 낙월과 구준비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네, 구준비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네, 낙월도 일정 부분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멀리서 그냥 님을 바라보려 했다는 거에서. 네, 그 구준비, 임에게 가깝게 밀착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이제 송민구의 구준비에 어울리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나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학습지의 두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들 3쪽이에요. 28번 문제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에서 감녀와 을녀의 역할 차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적어놓은 것부터 볼게요. 감녀, 작품의 전개를 도와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죠. 그 을녀가 말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쵸? 사건의 전개를 돕죠. 그리고 마지막에 을녀야, 각시님, 다름커녕 구준비나 되셔 하면서 이 극적인 결말을 짓게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역할 얘기해 본다면 네, 보조적 하자라는 거죠. 방금 을녀에도 답이 나와버렸는데 을녀가 중심 하자예요. 감녀는 말하는 게 겨우 3군데밖에 없죠. 을녀가 말 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을녀는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하자는 을녀입니다. 됐고요. 다음 29번 문제, 교과서 학습활동 3번 문제를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작가의 상황을 고려해 볼게요. 당시의 작가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당쟁에서 밀려나서 그 고향인 창평에 물러나 있던, 은거하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작품의 창작 의도를 한번 살펴본다면 을녀는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바로 작가 자신 정처를 비유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을녀가 그리워하는 임은 바로 임금님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는 뭘까요? 임금을 향한 자신의 이 변함없는 마음을, 충성스러운 이 마음을 임금님이 이 작품을 보고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래서 부디 자신의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임금님이 자기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작가는요, 이 지극한 연군,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직설적으로. 임금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왜 여성 화자에게 빗대어서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충신과 군주, 임금의 관계로 바로 표현하지 않고 임에게 버림받아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상황에다가, 여인의 마음에다가 그 충신의 연군의 마음을 빗대어서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여성화자를 설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답이 길어서 조금 적어 두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군신관계는 엄청 특수한 관계죠. 여러분, 조선시대 당시에 신하와 임금의 관계는
그렇게 그 전 국민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해보는 보편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적었겠죠. 그쵸? 일부분만이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되게 특수한 관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겠죠. 그쵸? 근데 이 남녀관계라는 건요. 전 국민들이 거의 진짜 한 99.9%는 거의 다 경험해보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뭐 거의 90% 이상이 경험해보는 아주 보편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거, 남녀의 사랑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 그리고 이해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3인국과 속미인국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것도 교과서에 없는 건데요. 속미인국이 3인국의 후속편이니까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속미인국은 우리말 표현이 참 뛰어나죠. 읽어보니까 한자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고전 시가인데도. 감녀와 을려라는 두 여성 화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특히 그 감녀가 마지막에 굳은 비가 되라고 하는 것에서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인국은요. 속미인국과 달리 한 화자가 얘기해요. 여성 화자이긴 한데 한 명의 화자가 독백해요. 그리고 우리말 표현이 이제 속미인국에 비해서는 한자어 표현이 많아요. 우리말 표현보다. 물론 이게 국문 시가니까 국문으로 적혔는데 이제 한자어 표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27번 문제였죠? 거기 3인국의 결사 부분을 실어줬었어요. 보니까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님이 나를 못 알아보셔도 상관없다. 그냥 그렇게라도 호랑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앉아서 그렇게 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이 속미인국의 작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래는 여러 번 얘기했고요. 네, 성격.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 자,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에 서정이라고 얘기하는 서정시죠. 그리고 충신연주지사 또는 충신연군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이 1차시 수업에서 얘기해 줬었죠. 이때 주는 주인 주자고 이때 군은 임금 군자라고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운율은 조선시대 그 국문시가인 시조와 마찬가지로 3, 4쪽 또는 4, 4쪽로 이루어져 있고 한 행은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시조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거를 그 학습지 33번 문제이면서 교과서 학습활동 4번 문제인데요. 이 형식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가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했는데 이걸 지금 바로 할게요. 공통점은 바로 둘 다 잠시만요. 어떻게 된 거야? 에코. 바로 하려고 하니까 위에 것들이 다 나오네요. 예, 선생님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 사음의 율격을 가진다는 거. 근데 더 해준다면 그거죠. 추가해주세요. 3, 4쪽 또는 4, 4쪽 그리고 사음부의 율격을 가진다는 점이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시조는 3장 6구의 짧은 형식이라면 가사는 그러니까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줄이잖아요. 그리고 한 장은 2구씩 이루어져 있고요. 좀 짧죠? 그런데 가사는 이 위에 있는 3, 4조 4음복의 율격만 지켜준다면요. 길이에 제한이 없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어요. 네, 장형화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가사가 발생한 이유는요. 한번 읽어본다면 여러분들도 학습지에 답이 적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조는 비교적 형식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정서를 정제되고 압축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짧으니까 그만큼 압축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압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사라는 형식이 발생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다 자유롭게 이런 정서들을 막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가사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추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학자들이요. 네, 마저 볼게요. 핵심 정리, 송민국 핵심 정리입니다. 요건 얘기했어요. 가사는 내용상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이라고 했고요. 제재, 임에 대한 그리움, 주제, 영군의 성,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특징, 네,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서 다 얘기했던 것들이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는 이제 218페이지를 펴주세요. 여기에요. 학습활동 4번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학습지로 끌고 들어왔어요. 네, 정철 작가의 시조입니다. 평시조. 여러분 시조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제목이 없어요. 가사는 제목이 있잖아요. 내 시조는 거의 제목이 없어서 그냥 이 초장의 첫 번째 부분을 따서 내 마음 버혀내어 이렇게 부르죠. 자, 한번 학습지로 볼게요. 내 마음 버혀내어 별달알 맹갈보자. 자, 내 마음을 버히다, 자르다, 잘라내서 별과 달로 만들고 싶다. 고적. 하고 싶다. 내 마음을 잘라내어서 별과 달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 구만리 높은 저 하늘 위에다가 그 별과 달을 번듯이 걸어놓고 고운님 계신 곳에 가서 그 빛을 빛에어나 보리라 라고 했어요. 어때요? 송민국의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그 을려가 했던 말이랑 거의 비슷한 발상이죠. 똑같죠? 거기서는 달이 되고 싶다고 했고 여기서는 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송민국에서는 내가 죽어서 달이 된다고 했고 여기서는 내 마음을 잘라서 별과 달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한 구절. 바로 초장 전체입니다.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라서 자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별과 달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형상화시켰죠. 추상적 대상의 구체합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그 하자의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다음 31번. 하자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바로 별, 달이죠. 32번. 하자의 태도는 송민국에서 누구랑 비슷하냐? 쌤이 아까 얘기했어요. 을려랑 비슷하죠?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이 송민국에서 별달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 자, 이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송민국에서 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네, 써갈게요. 여러분, 송민국에서 별, 달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아니네요. 이 작품에서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이 작품은 뭐냐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 시, 내 마음 버여내어 이 시예요. 자, 이 시에서 별, 달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은 송미인국에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라기보다는 이 작품의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쵸? 자, 이 작품의 별, 달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은 송미인국에서 바로 낙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얘는 평시조고요. 3장, 3, 4조, 4음보, 3장 6구로 되어 있는 평시조입니다. 그쵸? 성격은 연군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제재는 별과 달이고요. 주제는 연군의 정입니다. 네, 그리고 33번 문제는 아까 살펴봤고요. 학습활동 4번 문제의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송미인국 다 끝냈고요. 학습활동 4번까지 다 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좀 길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정말 짧게 그 학습활동 5번에 있는 박일우의 누앙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